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중에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인적공제 대상 판정 기준, 원칙은 이제 신고한 사람을 기준으로 1인 공제 대상자 가족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중복 적용 시에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 적용하고 직전 연도 기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적용받고요. 직전 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한테 우선 적용을 해준다라는 부분인데, 자, 기본 공제 간단하게 보면 1인당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무조건 적용을 해줍니다.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동거 요건은 동거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소득금액 요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거 요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일 때 적용이 되고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이 있다라는 거고요.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금액 요건에서 100만 원 이하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 이하에 대한 요건에서 보면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총급여 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150만 원이지만 이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소득금액은 무조건 100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소득금액 요건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고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전부 다 포함하는 거고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때는 없는 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배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배제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소득세법 적용하면 되는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회사 등록 쪽에 보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부분에 보면 주민등록 부여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정상이냐 외국인이냐 기타냐 뭐 이런 단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서 그 관련 코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종합소득공제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 관련되는 부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녀자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관련되는 부분 요약된 내용들이 자세히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교육을 할 때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략 우리 표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액공제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의 다자녀세액공제, 출생 입양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실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세무조정이 종료되고 이제 소득세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자,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소득공제 신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소득공제 대상 금액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은 우리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각종 세액공제 내용을 작성했던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먼저 선행해서 작업하시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소득금액 명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명세에 보시면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소득공제 신고서상에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계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자동으로 계산이 미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정리하신 후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자료에 보면 한라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로소득 구분 코드가 51번입니다. 51번 한라산 사업자 등록번호와 총 수익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세액이 98만 원이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소득공제신고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는 연말관계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쭉 입력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불러오기 기능이 있는데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소득자의 정보를 불러와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인적사항 입력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기본공제에서 그 대상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여부 판단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직계 존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친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60세 이상이고 경로우대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이분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부친은 장애인이다라고 5번 자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를 했고요. 자, 배우자 직계 비소 내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신 후에 지출액 명세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인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을 국세청 자료와 기본 자료로 구분해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후에 지출액 반영을 하시게 되면 각종 소득공제 항목으로 자동으로 총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후에 연금저축공제로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공제에 연금저축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2번 연금저축에 보시면 우리 교재 자료에 연금저축으로 500만 원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500만 원 새마을금고에 납입되어 있는 부분, 500만 원 납입하면 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8만 원 세액공제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납부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300만 원 납부했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자, 건강보험료 부분은 근로소득 자료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원 나와 있고요. 고용보험료 12만 원 반영해 주시면 전액 소득공제가 일어날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내용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공제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 명세 탭에 총 수익 금액과 소득공제 신고서에 입력된 신용카드 금액을 가져와서 반영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총 급여 5,500만 원에 신용카드 2,300만 원에서 138만 7,500원의 한도가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죠.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12만 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도 공제 반영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65세 그 밖에서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 2로 갑니다. 세액공제 2로 가게 되면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1인당 한도 적용해서 세액공제가 되고요.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F8번에 기부금을 눌러보시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 계산되는 부분, 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눌러주시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액 소득공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공제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로 들어가셔갖고 소득금액 내용을 반영하신 후에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소득공제 명세 쪽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전체 내용이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탭에 종합소득계산 쪽에서 보시면 세액공제 명세서 쪽에 F7번 세액공제 입력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창출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실무였습니다.